그럼 다음은 두 번째 특별 강연으로 넥스트 컨버전스 그룹의 대표이자 특허 출원 협동조합 감사이신 안창주 대표님께서 스타트업을 위한 다양한 자금 조달 방법에 관하여 여러분들에게 유용한 정보와 팁을 주실 겁니다. 그럼 안창주 대표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안창주입니다. 우리 사회자님께 K1 아나운서 정도 되는 힘있는 목소리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첫 번째 사회 맡았었는데요. 이민하 교수님 그때 모시고 하셨는데 제가 꼭 저렇게 했습니다. 끝나고 나서 품평회 할 때 K1 아나운서 같았다 참 힘있는 용기를 많이 주셨는데 제가 스타트를 그렇게 끊다 보니까 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자금 조달 관련해가지고 말씀드리렵니다. 일반적인 이야기가 아니라요. 저는 제가 창조경제타운에서 이렇게 멘토를 하고 제가 사실은 삼보컴퓨터에도 근무해보고 그다음에 제가 중소기업 사실 직접 해가지고 해보고 다 모든 걸 대기업과 중소기업 다 경험을 해보니까 뭐든지 돈의 문제더라. 그래서 돈을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가. 근데 스타트업을 보면 돈을 잘못 운용하는 경우가 한 80~90%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는 게 결국은 좋은 것인지 그 부분을 간략하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실은 이번 두 번째 시간에는 엔젤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좀 이따가 제가 그분 소개해드리기도 하고요. 창업의 3요소, 아이템, 사람, 자금. 방금 아이템에 관련된 이야기 했었죠. 자금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아이템, 사람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80~90%는 자금이 없어서 다 망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갖고 자금을 이렇게 일반적으로 조달하는 순서를 보면 제가 80~90%를 보면 이런 형태입니다. 먼저 은행에 갑니다. 은행에 가다 보면 거래가 있으니까 은행 직원이 너 회사 운영하는구나. 매출 얼마야? 한번 갖고 와봐봐. 그래서 딱 보면 너 이번에 우리 이렇게 하는데 얼마 받을 거야? 그럼 받으면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많이 첫 거래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럼 이렇게 이루어지면 은행은 또 기술신부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신부의 자금을 갖다가 서로 친구끼리 연락해서 우리 있으니까 되게 담보 설정해서 하고 우리가 돈 할게 이렇게 해서 기술신부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바로 또 기술신부하고 연결이 돼서 자금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이 자금을 또 땡겼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자금은 이제 그때서야 눈이 띄어가지고 정부 자금이라든가 엔젤 투자 관련돼 가지고 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장도 2단계 끝나고 어느 정도 가면 이제 R&D 자금이라든가 VC 자금까지 가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자금입니다. 이게 뭐가 잘못됐을까요? 이건 정말 제가 볼 때 정말 계산적이지 못한 아주 작은 순서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의 통계적으로 보면 5년 이내에 망하는 기업이 80%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사업을 하겠다 하신 분한테 제가 가서 너 망할 거야. 그러면 80% 확률이 적용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점쟁이보다 더 좋은 확률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결국은 80%가 나중에 망하고 난 후에 그 채무가 남아있어서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용불량자가 되면 우리가 그 사람 젊을수록 창업을 해야 된다. 왜? 창업하고 난 다음에 재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장점 중에 꼭 있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결혼하면 안 됩니다. 결혼하고 나서 아이들 우유 사주고 그래야 되는데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사요? 아이들 생각할 시간에 망도동 가서 돈 벌어야죠. 그렇죠?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날마다 채무자가 전화하고 수십만 원인데 그거 어떻게 삽니까? 못 삽니다. 두 가지가 없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어떻게 자금 조달을 들어가는 게 맞을 것인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나쁜 선례입니다. 그럼 어떻게 가야 되느냐? 제가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자, 일반적으로 자금, 여러분 자금을 구분하십시오. 여기 나오는 자료는요, 제가 전부 다 오픈하겠습니다. 오픈할 테니까 전부 다 클릭하면 그 안에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마음대로 한번 이용하시고요. 이렇게 자금은 내 자금이 있습니다. 내 자금. 이 자금은 3F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가족이라든가 친구, 바보 같은 사람이나 빌려준다고 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결국 뭐냐면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사람은 가족이나 친구고 돈 안 빌려주면 의사 갈 사람들만 빌려주지 나머지는 멍청한 사람들이란 거예요. 의미 없는 사람들 만나는 거예요. 그만큼 미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 더 넣더라고. 피앙세, 애인이 빌려주기도 한다고. 제 주변에도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정책자금. 이게 이제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정책자금인데요. 좀 이따 이야기하기로 금융자금. 그 다음에 투자자금. 투자금은 주식으로 들어오는 방법들을 말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정부 자금은 이 용어 자체들을 여러분이 알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이 용어에 각각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모든 자금은 이 세 가지를 나눠줍니다. 그래서 융자는 뭘 만들어 대출 받는 거죠.
겁니다. 은행에 가서 대출 받는 걸 융자라고 그러고 기술신고라든가 신용보증, 지역신용보증에서 다 빌려주는 게 다 융자입니다. 다 대출이라는 이야기죠. 이건 뭔 돈이죠? 갚아야 할 때요. 이거 갚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지원금이 있습니다. 지원하고 출연하는 거. 뭐 보조금이라는 것은 100% 주는 겁니다. 야, 이게 그냥 1억 그냥 쓰고 안 갚아도 돼. 이게 보조금이고요. 그 다음에 출연이라는 건 뭐냐면, 야, 너희가 1억 필요해서 우리가 주지만 나머지 예를 들어 10%에서 40%는 갚으라는 조건입니다. 이건 일부 상환하는 거잖아요. 은행의 대출보다 훨씬 좋죠. 그 다음에 투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엔젤 투자를 받게 되면 매칭 펀드를 받습니다. 또 이제 우리 내년부터 나오는 게 뭐냐면 개인 투자 조합을 하게 되면 모태 펀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투자를 받는 순간 더 많은 금액들이 들어오는 상황들이 발생하거든요.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요 자료들 혹시 나중에 필요하면 보시고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와 있는 자료들이고 자세한 대신에 용어 자체가 중요합니다. 용어 자체가 구분을 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잠깐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출연금, 보조금, 융자금 이게 정축자금입니다. 출연금은 아까 좀 말했던 것처럼 이게 일부 갚아야 되는 돈들. 이건 담보도 필요 없습니다. 보증도 필요 없습니다. 일부만 상환만 하면 됩니다. 보조금은 완전 공짜입니다. 이건 갚지 않아도 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융자는 말 그대로 100% 갚아야 할 돈입니다. 그 다음에 금융기관에 빌리는 것은, 은행에 가서 빌리는 것은 이건 담보 설정하고 빌리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여기 융자, 이 융자만 넣고 보자면 이렇게 대출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이게 대출 순서들 1위 순서로 따라가서 쫓아가야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죠. 거꾸로 올라가게 되면 안 됩니다. 이게. 왜? 나중에 더 많은 기회와 더 많은 자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앙정부에서 직접 중진국에서 직접 대출도 해줍니다. 이런 자금들을 받아야 됩니다. 왜? 이런 자금 받고 나면 은행에 가면 안 뜹니다. 그 자료. 1억 2억 받아 중진국 받은 자료는 안 뜹니다. 직접 대출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받을 수 있는 버퍼가 커지는 거죠. 그러나 은행에서 받아버리면 이미 다 뜨기 때문에 여기 가만 가서 그걸 전부 다 한도에서 깎아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흔히 할 때 일반적으로 자금의 80, 90% 이런 형태로 가는데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어떻게 자금 개혁을 해야 된다? 돈 안 갚아도 되는 자금을 먼저 땡겨 써야 됩니다. 엔젤 자금이라든가 정부 자금 중에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걸 땡겨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요걸 땡겨 쓸 수 있는 사이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따가 다 오픈해 주기도 하고요. 두 번째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기술신보라든가 신용보증에서 융자 받아야 됩니다. 일반 은행이 아니라 신용으로. 만일에 나중에 내가 망하고 그러더라도 이 돈을 떼어먹더라도 쉽게 말해서 은행권의 추심방도 틀립니다. 다시 지금 재개할 수 있는 반응들이 많고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국가에서 주는 자금을 통해서 가는 게 좋습니다. 이왕 갚으더라도. 그 다음에 R&D라든가 VC 자금들 이런 땡겨 쓰고 정말 제일 마지막에 써야 될 것이 은행 대출입니다. 근데 우리들이 보편적으로 사업하다가 요 정도 선에서 가가지고 거의 다 망합니다. 망하니까 이 돈을 갚아야 되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따지면 요 정도 선에서 망하면요 일반적으로 갚아야 할 돈들이 거의 없는 경우도 많고요. 일반적으로 우리 스타트업은 내 비즈니스 모델이 정확하냐 아니냐 검증하는 단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진행해보고 안 되면 바로 포기하는 이런 스타트를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왜? 그만큼 미래는 미지 세계이기 때문에 내 아이디어가 100% 맞다고 판단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놓고 보자면 이왕이면 갚지 않은 대로 돈을 쓰는 게 맞다는 거죠. 자, 내가 필요한 자금이 요겁니다. 사업 초창기에서 내가 필요 자금들이 처음에 적겠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사업을 벌면 쓰면 좀 더 금액은 커지겠죠? 그죠? 이게 내가 필요한 자금입니다, 앞으로. 그 다음에 요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입니다. 현금이죠. 처음에는 내 현금보다 물론 쓰는 돈이 적겠죠. 그러나 어느 순간 사업을 하다 보면 이 고갈이 옵니다. 내가 가진 돈보다 필요한 돈이 더 많아지는 거죠. 우리는 이걸 갖다가 데스밸리라고 하죠. 이 자금 부족이 오는데요. 제가 5개 회사에 투자를 해봤는데 이 5개 회사가 전부 다 이 상태가 옵니다. 2년, 3년 다 오더라고요. 순서일 뿐이지. 결국 이 말은 뭐냐면 이 자금 계획을 정확히 그때 맞춰서 이걸 미리 준비하자면 안 됩니다. 왜? 맞게 말해서 엔젤 투자만 받으려고 해도요. IR 하고 난 다음에 최소 5개월, 6개월 정도 흐른 다음에 의사결정이 납니다. 아무리 빨라도. 그러나 IR 하면 바로 될 것 같잖아요. 전혀 안 됩니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내가 미리 자금 계획을 세우고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 내가 회계에도 내가 3개월 동안 디테일 날마다 나갈 돈에 대해서 플러스 알파를 맞춰줘야 되고요. 장기적으로 6개월 정도 큰 통을 갖고 자금 계획을 세워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미리 카드 깡이라도 해서 그걸 믿고 넣을 수 있는 것이지 그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각각은 이제 그걸로 하는데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업 계획에 필요한 부분들이 이런 식으로 자금을 짜라는 이야기거든요. 굉장히 빨리 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자금을 쓸 때 어느 자금을 써야 되느냐는 거죠. 좋은 자금과 나쁜 자금. 여기서 나쁜 자금이라고 진짜 나쁘다는 게 아니라 좋다는 상대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정부 자금 내가 무슨 계획을 짰다. 그러면 이 정부 자금이라든가 이런 쪽에 필요한 각각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대학 다니고 그럴 때는 열심히 공부하거든요. 여러분 대학 다닐 때 족보가 뭡니까? 교수님들 전문 그 족보잖아요. 성적 장막 교육위해서 교수님들 족보를 막 쫓아다니면서 투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정작 사회에 들어오고 직장 다니고 이런 사업하면 족보를 안 봅니다. 이 요시간이 전부 다 그 항목별로 정확하게 내가 채점을 어떻게 했다는 거 별점이 나와 있는데 5가지 별점이 있으면 5가지 전부 다 요시 다 들어가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점수를 맞게 돼 있으니까. 근데 이 답은 가르쳐 주고 시험 보는 거거든요. 이것은 학교 다닌다고 틀립니다. 이거 시험으로 따지면 답을 다 가르쳐 줘 보는데 일반적으로 그 요건을 다 안 갖추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거기에 내가 가고자 하는 자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미리 해서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가점들을 전부 다 체크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필요하다면 연구소 해야 되고요. 인증 같은 거 다 받아야 됩니다. 이런 각종 인증들 다 조사해서 받아야 됩니다.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특허가 필요하면 특허도 미리 받아놔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창업 준비, 창업 초기, 그 다음에 준비하고, 그 다음에 초기 단계, 성장 단계로 갈 때 각각의 이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제가 PDF로 오픈을 하면 여기다 클릭하면 바로 여기로 연결되게끔 제가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는 자료를 여러분이 보시면서 내가 필요한 자금이 뭐가 있겠는가 해보시고 요즘은 또 너무나 스마트폰이 너무 잘 돼 있어서 특히 안드로이드 폰 같은 데서 내가 창업이라든가 내가 스타트업 쓰면 그에 관련된 정부 그 앱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가 너무 많은데 사실 정보를 취합하지 못해서 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런 걸 한번 이렇게 한번 보셨으면 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여기에 보면 뭐 출연이나 보조에 관련된 이런 분들을 말하는 거고요. 여기는 융자라다 보조에 관련된 부분, 1위 창조, 경진대 이런 기타 등등 각각의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맞는 자금들을 클릭해서 내가 갖다 쓰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정부 자금 쓸 때 무슨 경진대회가 나서 1,000만 원 받았다. 그 다음에 내가 5천만 원 1억을 받아야 할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이것도 잘 봐야 됩니다. 1,000만 원 먼저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부 자금 중에는 그 앞에 한번 같은 연도에 그런 자금을 받으면 해당 사항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500만 원, 1,000만 원 받으려고 투자했다가 더 많은 5천만 원 1억을 못 받는 경우가 태반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도 잘 봐서 해야 되겠죠. 이거 창업 관련 사이트들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마우스 갖다 이렇게 클릭을 하면 전부 다 그쪽으로 다 연결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이 내용들을 아마 좀 많이 좀 참고될 것 같고요. 뭐 교육 같은 것도 들어가면 너무너무 잘 돼 있습니다. 너무너무 잘 돼 있습니다. 다 공짜로 다 있고요. 정보가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노력하지 않아서 안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내가 뭘 배우겠다. 요리를 배운다고 하더라도 학원 가서 투자하고 배우면서 하는데요. 내 인생에 아주 많은 창업, 정말 중요한 창업을 하면서 컨설팅을 안 받는 사람이 80~90%입니다. 내 돈 투자하면서, 그 다음 내 인생을 걸면서 누구한테 조언을 받느냐? 옆에 있는 친구라든가 가족들한테 조언을 받습니다. 그분들은 전문가 아닙니다. 자, 보십시오. 자, 중진국에서 자금을 받는 경험을 갖고 있는 전문가라면 너가 어떤 자금을 갖고서 어떻게 해야 돼? 중진국에 아주 많은 자금들이 인맥으로 가는 자금도 많고요. 줄 서서 가는 자금도 많습니다. 그런 걸 미리 아는 사람들과 모르는 사람의 천지는 스타트업과 틀립니다. 그런데 정작 안 물어봅니다. 이게 우리의 창업의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 다 흐트러진 상담에 명상담이 옵니다. 보고 있으면 답답합니다. 좋은 환경을 갖고 있는데 이미 회사는 내용, 재무제표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놓고 봤을 때 쉽지 않은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다시 회사를 새로 시작을 해서 할 수 있게끔도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건 처음부터 시사들을 잘 맞춰서 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책 자금 잘 받는 방법은 부지런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지런하다는 뭐냐면 아까처럼 내가 대학 다닐 때 족보 찾아다닌 것처럼 여기서도 족보가 필요합니다. 그거 찾아서 내야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정부 지원 자금 활용 가이드 보면 제가 이제 몇 가지 이렇게 그동안 해보니까 여러분들 되도록이면 지금처럼 이런 교육 같은 거 있으면 참여만 하십시오.
그다음에 이 교육 말고도요. 대학에서는 선도대학이라고 21개가 나와 있거든요. 대학에서는 선도대학 같은 경우는 청년 상업 상업학교하고 틀리게끔 뭐 대학생들 많은 거 그게 아니라요. 거기는 일반인을 70% 이상을 갖다가 마케팅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을 제외한 70%를 갖다가 일반인들 태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 가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데서 대출을 또 해주고요. 아니 뭐 지원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자금원을 확보를 하는 데 있어서는 본인의 분명히 자금 로드맵을 분명히 갖고 계셔야 되고요. 아까 전에 특허와 각종 인증들을 확인해야 됩니다. 심사할 때 내가 관련된 특허가 있냐는 것이 이 퀄리티의 문제는 가점하고 큰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필요한 것들을 찾아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특히 지방단체에서 특별하게 쓰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쪽을 찾아보면 많습니다. 정책 자금은 무조건 갖다 쓰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부탁드린 것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회계 ERP 프로그램 쓰십시오. 요거 요즘 인터넷 같은 데 가면요 2만원 3만원 월 2만원 3만원 내고 전자결제라든가 회계를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걸 쓰라고 하시냐면 나중에 우리가 내가 썼던 비용들을 비용 처리를 못하고 나서 나중에 비용 처리를 만드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초창기에 그 비용 처리를 이런 시스템에 도입을 해가지고 간단하게 거기다 입력만 넣더라도 나중으로 비용으로 다 처리를 받기 때문에 정부 투자금뿐만이 아니라 투자를 받을 때도 우리 회사에 투자된 돈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내 노력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물론 계량 수치화돼서 선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ERP 프로그램을 쓰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이걸 쓴으로 인해 가지고 그 돈 얼마 안 되지만 훨씬 얻을 게 많죠. 제가 오늘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일반적으로 자금 관리할 때 우리들이 흔히 은행에 가서 찾아봐서 하는데 절대 그건 순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순서를 좀 더 이렇게 바꿀 필요성이 있고요. 그 돈에도 좋은 돈과 나쁜 돈이 있더라. 무조건 공짜 자리에서 받다가는 나중에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 한번 해주시고요. 이 부분에 관련해가지고 자료는 우리 쪽에서 다 같이 전달해 드릴 겁니다. 쓰시면. 근데 그 말고도 엔젤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 있으면 저희 뭐 블로그 저희가 운영하는 블로그 오시면 그쪽에 보면 자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다음 시간에 소개하실 분은 사실 저희가 좀 특별히 제가 이게 좀 사실 초대한 분이신데요. 지금 지난주에 우리나라에서 1호 전문 엔젤 11분이 나왔습니다. 전문 엔젤이 뭐냐면 전문 엔젤한테 투자를 받으면 기술 인증이 바로 나옵니다. 예를 들면 전문 엔젤한테 1억을 투자를 받았다. 그러면 매칭 펀드가 2억이 나옵니다. 그러면 1억 플러스 2억. 그 다음에 지원 그러니까 그 투자 연계 R&D 자금이 또 2억이 또 나옵니다. 1억을 받게 되면 기본적으로 5억까지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엔젤을 키우기 위해서 정부가 엄청난 특혜를 주고 또 그만한 노력을 하고 있어서 처음으로 11분이 나왔는데 그중에 오늘 제가 소개할 분이 1호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분이 이 강연을 하시면서 아마 여러분들한테 정말 엔젤에서 투자를 받는 방법이 텐데 좀 더 여러분들한테 팁을 말씀드리자면 이분이 족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자 엔젤에 투자를 받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시각을 그 사람 시각으로 가야 됩니다.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 뭘 보는지 그래야지 내가 그에 맞는 그 펌을 가지고 가야지 나는 열심히 했다고 말하지만 내 이야기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한다면 충분히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음 분을 우리 사회자한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따 끝나고 나서 질문을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